3교시 차트 들어갑니다. 이제 엑셀에 대한 시험이 있단 말이야. 시험.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나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엑셀에 대한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처음에 데이터 입력하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서식 지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문제 이런 거. 계산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하는 거 있었죠? 분석 작업하는 거는 뭐 표를 그 데이터 표 또는 뭐 데이터 통합 또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부분합 정렬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매크로 그리고 이제 차트. 그런데 어느 자격증 우리 시험에는 입력하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입력하는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5점 줍니다. 5점.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다른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서식 지정하는 건 나오죠. 그렇죠? 계산하는 문제는 꼭 나와요. 함수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엑셀에 관련된 시험을 봤는데 함수를 안 했다. 그러면 엑셀을 안 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꼭 나와요. 분석 작업도 해야죠. 뭐 부분합을 하던 뭐도 피벗 테이블을 하던 뭐를 합니다. 근데 매크로는요. 어떤 시험에는 없고 우리 컴알에는 있고 그래요. 근데 차트는 반드시 있어요. 차트는 엑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있고 아리안글 시험에도 나와요. 차트는 꼭 나와요. 얘는 왜? 그만큼 차트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시험에는 이제 차트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차트. 자, 차트 유형 한번 좀 볼게요. 차트 문제의 유형은 크게 차트를 새로 생성하는 거,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기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차트를 미리 줘. 근데 이걸 고치래. 짜증나요. 처음부터 만들면 쉬워. 처음부터 만드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차트가 없죠?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새로 만드는 거고 기출01은 차트가 있어. 이걸 고치는 거예요. 기출02도 차트가 있는데 고치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차트 문제에서 나오는 차트의 유형. 뭐 막대 그래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대 그래프.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간혹 보면 뭐 원형 그래프, 원형 차트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혼합형은 뭐냐면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막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섞어서 나와. 이중축이라는 건 뭐냐면 주축, 보조축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자, 먼저 볼게요. 차트 문제는 11개씩 나오지는 않고 5문항만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5문항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종류별로 연습시키려고 11개씩 막 나온 것 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품명. 여기 품명이 있죠? 여기 품명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량률하고 생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얘들을 이제 블럭에서 잡아야 돼요. 제일 먼저 차트는 유일하게 밑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른 문제는 결과를 안 보여주는 데 비해서 차트 문제는 꼭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와.
요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와. 요렇게 하라고. 미치는 거지 이제. 근데 요걸 봤는데 여기 안 돼. 그럼 얼마나 속 아프겠어요. 요대로 쫙 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예. 자, 보시면 품명 블럭 잡으시고요. 품명 반드시 저 글자까지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품명이나 글자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펜까지.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량률과 생산 비용을 블럭에다 포함시킵니다. 다중 블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품명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나머지 또 블럭 잡고. 자, 색깔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블럭 잡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블럭 잡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삽입. 책에는 꺾은 선 하라 그랬는데 세로 막대 보이세요? 클릭하고 제일 처음 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정쩡한 그 차트가 나오면 돼요. 예. 1번 품목 밑에 품목이 밑에 깔렸어요. 볼펜 만년필하고 품목이 보였고요. 불량률과 생산 비용이 나오게끔 차트에 이게 표시되게끔 블럭을 설정하고 차트를 만들래요. 차트 종류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따오로 만들래요. 그런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그 다음에 꺾은 선도 있어요. 꺾은 선. 근데 우리 책에는 꺾은 선을 만들어 놓고 어떤 한 해를 막대 그래프로 바꿀 거야. 우리는 막대 그래프니까 어떤 해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둘 다 연습해 볼 거니까요. 자, 먼저 이 차트의 위치가 4번에 있어요. 4번. 자, 보세요. 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A에 13번째니까 요쯤이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차트 조정하는 거 아시죠? 크기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Alt 키 누르고 A13번에 딱 붙여놓고 끄트머리는 어떻게 붙인다? F에 28번째까지 딱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아까 도형 그리고 나서 Alt 키 눌러서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차트의 모양새를 만들어서 범위를 지정했고요. 네 번째는 크기를 조정했어요. 크기를 먼저 조정하는 게 편해요. 자, 2번 갑니다. 차트 종류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 그 옆에 있는 글자 보세요. 생산비용 보이세요? 빨간 게 생산비용이라며. 그럼 불량률은 어디 있어? 파란 게 불량률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불량률이 보세요. 볼펜 왼쪽에 여기가 불량률이 있어야 되고, 생산비용이야. 빨간 게. 아까 불량률이 2%, 불량률이 5%, 가장 큰 게 5%죠? 5%면 0.01이잖아. 0.01이라는 숫자랑 1748만, 1917만, 2340만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불량률이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생산비용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비용을 클릭하고 얘를 꾸며야 돼요. 생산비용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잖아.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1번.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이라고 된 걸 누르셔도 되고요. 엑셀은 컨트롤 1번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뭐가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조축으로 보내려면요. 그렇죠. 그럼 보조축 클릭하시는 순간 됐어요. 보조축 갔어요? 자, 그러면 불량률이라는 파란 게 이제 슬쩍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비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지금은 얘가 두 개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위아래로.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저기 디자인에 가셔서 이제 차트라는 메뉴가 따로 나와요. 자, 보세요. 차트 밖에 나가면 개발 도구로 끝났는데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차트 도구로 들어갑니다. 이때 빨간색 생산 비용 클릭하고 얘의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예요. 자,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나서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바꾸면 통째로 바뀌는 거고요. 이 빨간색 생산 비용을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생산 비용만 바뀌는 거예요. 자, 생산 비용이 꺾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꺾은 선. 근데 꺾은 선은요, 꼭 네 번째 거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애는 막대 그래프 그러면 처음 거를 가리켜요. 이렇게 원형 그럼 처음 거 가리켜요. 다 처음 거. 이건 두 번째 거네. 근데 꺾은 선은 꼭 네 번째 거 가리키거든요. 지가. 이거를 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왼쪽을 주축, 왼쪽을 기본축 그러고 오른쪽을 보조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축 이렇게 부르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혼합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 뭘 고치는 게 많잖아, 이거는. 그냥 통으로 막대 그래프로 하시오 그러면 고칠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아까 오른쪽 눌러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얘를 보조축 보냈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막 그래프를 변경해서 꺾은 선으로 바꿨죠. 벌써 두 번 바꿨잖아. 시험 문제 내기 좋죠. 3번 문제 할 겁니다. 여기 제목을 집어넣어야 돼. 제목. 차트 제목은 뭐냐면은요, 여기 차트 위에 있는 여기 들어가는 게 제목이고요. 얘를 축이라 그래. 왼쪽에 있는 축, 왼쪽 축, 오른쪽 축이 있어. 축. 근데 왼쪽에 있는 축을 기본축 그래요. 기본축. 주축이라고도 부르고 주축. 이 축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아래도 있습니다. 아래도. 근데 잘 보시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축, 가로로 되어 있으면 가로축. 이건 어렵진 않아요. 값이 있어.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이렇게 숫자가 몇 프로, 뭐 1500만 이렇게 숫자가, 그러면 값축. 밑에 글자가 적혀 있죠. 그럼 항목축. 여기는 지금 세로 갑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가로 갑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로 막대가 아니라 가로 막대로 되어 있으면요, 가로로 갑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 숫자가 들어갔구나, 그럼 갑축이구나. 글자가 들어갔구나, 그럼 항목이구나, 항목축이구나. 그 다음에 가로로 들어갔구나, 그럼 가로축이구나. 세로로 들어갔구나, 세로축이구나. 근데 왼쪽, 아래쪽을 다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뭐라 그래? 보조? 저 위에는 아직 없지만, 저 위에 뭐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도 보조, 가로, 갑축인지, 항목축이든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자, 먼저, 차트 도구에는 세 가지 탭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차트 도구 첫 번째 나온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렇죠? 디자인에는 이 전체를 통으로 차트를 바꿀 수도 있고, 꺾은 선 영역, 생산 비용만 선택해서 얘를 뭐 가로막대로 바꿀 수도 있고, 세로막대로 바꿀 수 있고, 꺾은 선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꺾은 선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을 만들어라, 축 제목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는,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안 들어가더라고. 이걸 만들 일이 없더라고요. 예, 레이아웃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만 좀 선택을 해볼 거예요. 먼저 레이아웃은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게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레이아웃. 그 중에 이제 차트 제목에 가서
현재 차트 제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차트 제목의 중간 거를 누르면 겹쳐버리죠. 그러니까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눌러야 제목이 착 공간을 확보되죠. 우리 문제도 제목이 따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 가볼게요. 축 제목. 축 제목에 가면 가로축에는 뭐 없죠. 밑에 볼펜이니 만년필에는 무슨 말이 없죠. 근데 좌우에는 숫자 쪽에 가면 뭐 불량률, 뭐 생산비용하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갑축. 기본 세로축에 세로 제목으로 되어 있죠. 세로 제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면 보조 세로축에 가서도 세로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이런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로 제목 이렇게 세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선택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글자를 고치면 되는 거니까 고치면 돼요. 자, 그렇게 이 그림을 입력하래요.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 그러면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쓸까? 품목별 불량률 및 생산 비용 이렇게 쓰고,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줄 바뀌니까 안 되고, 다 쓰고 나면 다른 데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축 제목은 클릭해서 불량률 이렇게 쓰시고, 이쪽에 있는 축 제목에는 생산 비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생산 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고, 기본 세로축에 있는 글자도 쓰시고, 쓰시고. 근데 굳이 얘를 나는 가로로 할 거야. 그럼 가로 제목으로 바꾸시면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를 세로로 만드는, 나열해서 써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차트 제목의 색깔을 뭐로 해라, 글꼴을 뭐로 해라, 이런 말은 없죠. 이거 얘를 궁서체로 하시오 뭐 이런 말은 없죠.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자, 글꼴은 다 홈에서만 합니다. 글꼴에 관한 거는 홈에서 가서 만약에 얘를 궁서체로 하시면 궁서체로 하면 되고, 크기는 몇으로 하시면 몇으로 하면 되고, 뭐 여기 진하게 굵게 하라고 하면 기본이 굵게 돼 있어요. 근데 굵게 하지 말래. 그럼 보통으로 하래. 그러면 빼면 되고. 굵게 하래. 그럼 얘를 눌러주면 굵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써있네. 5번에 써있잖아. 어떻게 하래요? 차트 제목은 굴림 크기는 14 굵게, 기본은 굵게라고 돼 있어요. 제목은 굵게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굴림과 14만 조정하시면 되죠. 현재 5번까지는 한 거예요. 그렇죠? 5번까지는 한 거예요. 그냥 책으로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를 하고 있는지. 예. 6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6번. 보조 세로 갑축이 어디예요? 왼쪽이 주축, 오른쪽이 보조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차트 영역, 이 차트의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축 제목, 보조축 제목. 여기는 보조축. 여기는 주축. 여기는 범례가 있단 말이에요. 범례. 여기는 항목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열.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 여기는 그림 영역. 시험 문제 그림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묻지는 않아요. 필기에도 안 묻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눈금선이 그려져 있죠. 눈금선. 주 눈금선 이렇게 나와요. 주 눈금선. 시험 문제 눈금선을 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기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지금 없음 그러면 사라지고 눈금선에 가서 기본 가로 눈금선이죠. 주 눈금선 그러면 주 눈금선 나타나고 뭐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범례 있죠. 우리 범례가 우리 책에는 아래로 가 있잖아. 여기 범례 가서 오른쪽에 와 있잖아. 오른쪽. 아래로 당기면 아래로 내려가죠. 범례에서 얘가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오른쪽에 있더니 공간도 많이 차지해 먹고 아래에 있는 축들이 어때? 보기 싫게 나왔잖아요. 범례 가서 넌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펼쳐지거든.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범례를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렇게. 자, 6번 볼게요. 보조 세로 갑축 여기 얘잖아. 얘 그러면 컨트롤 1번. 얘를 어떻게 꾸미라고 돼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꾸미라고 돼 있잖아. 천 단위마다 구분결을 넣어주고 최대 눈금선을 어쩌고 주 단위는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그럼 표시 형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지금 축서식의 숫자에 가서 그랬잖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근데 자릿수는 소수점이야. 자릿수는 0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래요? 축 옵션에 가서 눈금의 최대값을 지금 자동으로 해놨더니 안되고 고정으로 바꿔놓고 요 숫자 값을 얼마로 바꾸래요? 2.5 곱하기 10의 7승 2500만이라고 되는데 얘를 3000만 3000 주단위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고정으로 바꿔놓고 얘를 1000 1000만 그 닫기 엔터 쳐도 되고요. 닫기 눌러도 되고 딴 데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서식 대화 상자 있잖아. 이거를 굳이 닫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필요하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닫기 누르면 빠져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보조축에 있는 게 0에서부터 아까 500만 단위로 2500만까지 갔는데 최대값을 3000만으로 바꾸고 1000만 단위로 가라 그랬어요. 주눈금선을. 그리고 얘들은 1000단위마다 구분교 찍어주는 거로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1000단위마다 구분교 넣어주는 거 체크했고 소수점 자릿수는 0자리. 그리고 축 옵션에 가서 얘가 다 자동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다 자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뭐로 최대값은 고정에 가서 얼마로 3000 주 단위는 얼마로 500만이 아니라 1000만 1000 1000만 단위. 그리고 닫기 누르면 이렇게 탁 책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거라 결과가. 자, 그 다음 범례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범례도요 보세요. 범례도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잖아. 이렇게 오른쪽에 있던 애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아래쪽음치가 아래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컨트롤 1번 서식에 가서 하셔도 되고
저 상단에서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내려놨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 범례를 클릭한 상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래쪽에는 표시가 됐는데 테두리 종류를 실선으로 하래. 지금 얘 테두리가 없잖아요. 글자만 보이잖아. 클릭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컨트롤 1번. 테두리색. 실선. 테두리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래요. 이제 선이 들어갔거든. 검정색으로 해야 돼요?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말은 없죠? 실선만 체크하래. 테두리 색에 가서 실선에다 체크하면 선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 색깔은 여기 색에 가서 표준색에 가서 끝에서 세 번째 파랑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빨강, 검정 하는 게 아니라 실선으로 바꿔놓고, 아까는 자동이었는데 자동에서 안 보였던 거거든. 근데 얘를 테두리 색에 가서 실선으로 바꿔놓고 색깔에 가서는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파랑 끝에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 닫기 누르고. 글꼴은 아까 거기 없어요. 무조건 글꼴은 홈에 가 있습니다. 홈에 가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3. 13이 있나? 없네. 13이 없죠? 여기다 클릭하고 13이라고 쓰고 엔터. 글꼴의 크기 목록 중에 13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 써있는 거를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바뀌고 굵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굵게 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 8번 불량률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파란 거 파란 걸 클릭하고 레이블 값, 레이블이 어디 있나 보세요. 레이아웃에 가면 있을 텐데. 레이아웃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 중요하신 거는 그냥 레이블에 가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파란 거 불량률에 대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쭉 나와요. 몇 프로? 오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생산비용이 지금 이 꺾은 선이죠? 생산비용이 꺾은 거잖아. 얘를 꾸미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꾸밀 데가 없잖아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느냐 아니면 저 위에서 하느냐, 그 두 가지예요. 대부분은 글꼴은 무조건 홈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 지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컨트롤 1번. 자, 그럼 여기서 하는 대로 한번 볼게요. 생산비용, 제가 지금 꺾은 선 선택해서 생산비용 했어요. 여기 가서 뭐라 그랬냐면 계열의 선 스타일 몇 포인트? 2.25포인트가 아니라 4포인트. 선 스타일에 가서 4포인트 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 선색에 가서 색깔을 뭐로? 표준색에 있는 주황. 그 다음에 다시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 그러니까 선 스타일은 뭐냐면은요, 선의 굵기 얘를 찍찍찍찍 꺾을 거냐 아니면 부들부들하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완만한 선 했더니 얘가 부들부들해졌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스무리하게 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차트를 클릭하고 서식에서 그랬어.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림자. 그림자. 테두리에 그림자 넣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테두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이 겉에 있는 이 테두리 있죠. 이거 요 위에 보면 네모난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에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오프셋이 바깥쪽이에요. 오른쪽 아래 첫 번째 겁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10시 반 방향에서 4시 반 방향으로 오는 거죠. 2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온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자 그림자는 바깥쪽 오른쪽 아래 오프셋이라 그래. 오프셋.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그러면 뭐냐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됐어요. 그렇죠? 모서리가 둥글게 됐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는 도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최고 분량률이라고 쓰래매. 도형에 가서 설명선 2번을 사용해서 최고 분량률이라는 글자를 쓰래요.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 저 밑에 있는 설명선. 아까 우리 기본 도형에서 몇 개 했었죠? 저 밑으로 가면 설명선이 있어요. 그 설명선 중에 첫 번째는 사각형 설명선, 두 번째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 다음에 타원형 설명선 쭉쭉쭉 가시다 보면 설명선 1, 설명선 2 이거 있을 거예요. 설명선 2 찾으셨어요? 하나 둘셋넷 여섯 번째 거네. 여섯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면 떠요. 메시지가 이 설명선 이름이 뭔지. 뭉게그룹 옆에 거 클릭하고 여기다가 그냥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는 거야. 그리고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이라고 일단 쓰세요. 너비가 안 맞던 그냥 글자부터 먼저 쓰세요.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이라고 쓰는데 이 도형의 크기가 작으면 아무래도 두 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처럼 보세요. 두 줄이 된 것 같으면 조금 넓혀주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넓혀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마저 처리할 거니까. 자, 그래 놓고 글꼴은 굴림 글꼴의 색깔 여기 있어요. 글꼴에 가면 채우기 색깔, 글자 색깔이 있는데 글자 색깔에 가서 뭐 자동 검정색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선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없죠? 얘는 채우는 색하고 글자 색깔밖에 없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얘를 꾸밀 거잖아. 그럼 컨트롤 1번. 그러면 선색에 가서 여기 선색이 있네요. 선색에 가서 선색은 지금 자동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뭐 테마색에 가서 검정 텍스틸. 표준색에는 검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선색의 실선인데 그 색깔에 가서 여기 검정 텍스틸 선택하고 선너비는 어디야? 선 스타일에 가서 1
1포인트로 하래네. 채우기 색깔은 채우기에 가서 선색 아까 했죠? 선 스타일 1포인트 했죠? 채우기에 가서 색깔은 뭐 하라고요? 흰색 배경일. 오케이.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 글자를 쓰고 있는 최고 분량률 글자가 써 있는 곳이 텍스트 상자인데 얘를 자동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선 있잖아. 선. 요 선을 요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어디를 가리키게 하느냐? 얘 중간을 이렇게 가리키게 해놨어. 지느러미 같은 걸 이용해서 얘를 중간까지 쭉 길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맞춰주시면 돼요. 해보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169쪽 보세요. 169쪽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얘를 이제 딴 데 좀 치워놓고 볼게요. 이렇게. 이제 안 했다고 치고, 얘를 안 했다고 치고. 먼저, 이렇게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책에서는 꺾은 선 하라고 되어 있죠. 꺾은 선 중에는 무조건 네 번째 거 이거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가 들어갔어? 잠깐만 뭐 잘못했다. 수량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이죠. 분명 이렇게 들어가야지. 예. 그리고 삽입해 가서 꺾은 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꺾은 선이 아니지. 그때는 얘지. 얘가 막대로 봐야지. 얘가 막대로 나와야죠. 그렇죠.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고 얘는 막대로 돌려야 돼.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분량률 파란 거 이거는 차트를 뭐로? 세로 막대 이거로 바꿔주고 책은 이렇게 만든 거죠. 더 힘든데? 하여튼 책의 연습대로 하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170페이지 가시면 4번, 5번까지 간 거예요. 4번, 5번까지. 6번 할 차림이 6번. 오른쪽 페이지 6번 보세요. 171페이지. 제목을 써야 되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만들 거고요. 축 제목에 가서 세로, 그래 보조축에 가서 세로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목은 썼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 차트의 크기를 아까 A13이었나? A13서부터 이렇게 가져가고 F에 28번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173페이지 보시면은 마우스로 얘를 조정하시는데 오른쪽에 보면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요. 그렇죠? 173페이지 오른쪽에 전문가의 조언에 보면은 Alt키를 누른 채 차트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차트의 크기를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해 가지고 5번 12번이에요. 12번 174페이지 12번 그래서 얘를 글자의 크기를 아까 굴림인가 그 다음 14는 없으니까 14라고 쓰고 엔터 쳐야 되고 이건 어차피 기본값이 굵게 나와요. 제목은 무조건 굵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꾸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조축이 있었잖아요. 보조축. 얘를 어떻게 하라? 오른쪽 눌러서 축소식 또는 컨트롤 1번 가가지고 표시 형식을, 책에서는 지금 뭐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최대값에 가서 얘를 3천만원으로 바꾸고, 얘를 고정에 가서 1000만원으로 바꾸고,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1000만 이렇게 반조 바꾸고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얘를 없애라고 한 것 같아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순서가,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나온 대로 숫자의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바꿔주고 채우기에 와서 저기 축 옵션에 가서 3천만 1000만원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범례, 이 범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로 넘기고 아래로 넘기겠어요.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를 제가 아래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책에는 어떻게 했다?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이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든 저렇게 내리든 따라서 갑니다.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범례에 가서 얘가의 색깔, 테두리 색깔은 실선에 가서 색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파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몇 포인트로 할지 지시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 예. 글꼴은 반드시 홈에서만 한다 그랬어요. 공서라는 글꼴로 해주고, 여기는 13 없으니까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고, 굵게 안 했으면 굵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대 그래프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대 그래프에서는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레이블 바깥쪽 끝에 나타나고. 근데 약간 책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자체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하는지, 테두리 선을 얼마큼 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설명선 넣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려서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186페이지. 아예 없는 거를 만드는 건 쉬워요. 아예 없는 거를 만드는 건 쉽다고. 근데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려면 이게 헷갈스러워요. 자, 한번 볼게요. 기출공일에 가서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범위를 수정하는 건데,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고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든 차트를 수정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면, 사람을 바꾸래. 다 안 넣을 거야. 누구는 빼래. 이런 게 있고, 지금 여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빼든지, 사람을 이제 변환, 추가하든지 삭제하든지, 그 다음에 계열, 기말고사 출석 좀 중간고사 기말만 들어갔는데 기말은 빼고 과제를 넣으라고 하든지, 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편리하게 하느냐는 많이 연습을 해봐야 내 편한 대로 막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기출공유 한번 가보시면 기출공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출공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단촐하죠. 4명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 8명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밑에 이거 항목 있잖아. 항목을 바꾸는 거야. 8명 중에서 4명을 빼라는 거고. 기출공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들어가 있는데 출석을 넣으래. 자, 잠깐 해볼게요. 출석 점수 있죠? 이거요. 출석이란 글자 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이 차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만약에 망치면 어떻게 돼? 클릭하고 출석을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져요. 잠깐만. 만약에 좀 전에 통째로 지워졌죠? 그럼 컨트롤 Z 누르면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뒷말만 이제 다시 그 출석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출석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그러면 출석하고 도자기, 그 다음에 출석에 도자기, 이용실, 그 다음에 박달재까지, 박달재, 그 다음에 강정국, 황무지, 장승목, 얘들만 복사를 해서, 해당되는 학생들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은요, 착 이제 제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오히려 좀 쉬워. 사람을 빼래. 아까 기말 점수 빼라 그러면 제가 기말 점수를 클릭하고 나서 딜리트 키 누르면 다시 컨트롤 Z, 기말 점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기말 점수가 삭제됐잖아요. 그런데 황무지를 빼라 그러면 어떻게 돼? 황무지는 못 빼요. 여기서는 못 빼. 따로 명령을 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교재 어딜 보시냐면요, 258쪽 한번 보실래요? 258쪽. 258쪽 보고 계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입력부터 하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입력하래요. 입력한 걸 가지고 다시 두 번 다시 뭐 언급은 안 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요. 그쵸? 5점 줘요. 5점. 이거를 5점을 받으려고 입력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지나갈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고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 지금 입력한 데이터 말고 이미 주어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5문항 정도, 여기 6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5문항 꿈이라고 나오죠. 셀 병합을 하시오, 뭐 글꼴을 바꾸시오, 특수기호 뭐 하트 모양을 삽입하시오 라든지 한자로 바꾸시오, 어디에 어디까지는 뭐 무슨 몇 점이라고 출력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번째처럼 연산 기능, 더하기를 이용해서 더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뭐죠? 얘는 지금 조건부 서식인가요?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 행 전체. 그럼 당연히 수식을 써야죠. 행 전체니까. 기본 작업 4번은 뭐죠? 외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정보 처리라고 하는 성적 처리 파일을 불러와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 다음에. 그 다음 계산 작업에 보면 1, 2, 3, 4, 5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에버레이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표준 편차 분산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올림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죠. 올림이니까 뭐야? 라운드업이죠. 표준 편차 분산은 사실은 STDEV가 표준 편차고 VAR이 분산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만약에 나오면 는 STDEV라고 써보면 표준 편차라고 설명이 나오면 그냥 는 STDEV 가로 열고 블럭 잡으면 돼요. 합계 구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뭔지를 몰라도 상관없으니까는. 2번 문제. 에버리지 if 5와 얘는 다 쓰는 거예요. if, 에버리지 5와 이거 다 쓰는 거예요. 3번은 뭐죠? 무득점 경기수와 3골 이상 경기수를 구하래. 그럼 3골 이상이면 뭐야?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나? 조건부. 무득점은 안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카운트 블랭크 쓸 것 같고, 아마도. 뭐 보면 알겠죠. 택배요금 계산하래. H출법 나왔죠? 5번은 뭐예요? D카운트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Hlookup, Vlookup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if는 꼭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건 뭐죠? 부분합 구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피벗 테이블 계산하는 문제 나왔고요. 목표값 잡기도 나왔네요. 1번 매크로 문제 뭐 하라고요? 평균 계산은 매크로인데 평균이라고 입력하래, 글자를. 2번은 뭐죠?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색깔 칠하는 문제인가봐. 이름은 서식이고요. 단추란 도형을 그려가지고, 단추란 도형이 아까 우리 그 단추 있었잖아요, 처음에 했던 거. 거기다가 서식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래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원형 그래프죠. 원형 그래프. 원형 그래프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 원형 그래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그거 빼놓고는 나온 걸 못 봤어요. 뭐 영역형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요 정도만 시험에 나오니까는. 근데 모의고사를 다 풀 수 있을지, 관련도 문제 우리 얇은 책자 있었죠? 그건 다 풀어 드릴 건데 모의고사는 다 못 풀 거예요. 예, 일단 관련도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 볼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합계 계산한 거 못하던 거 마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끝났네? 유치원 끝났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문제를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